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희조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희조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나 정말 서운해. 응? 어떤 부분이 서운했어? 우리 오늘 너무 연락을 조금 한 것 같아. 서운해.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따가 다 사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지만 희조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 연기를 하신 거예요? 어, 사연자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거긴 한데요. 조금 더 감정이입한 부분이 있어요? 음, 원래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조금 우리의 대화가 좀 줄었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에 살짝 이입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여자와 남자의 미묘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이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 맞아요. 오늘 사연은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대학원생이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고 직장인입니다. 요새 남자친구에게 선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고민이 돼요. 연애 기간이 1년 넘어가는데 어느새 생긴 불안이 계속 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저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보여서 괜찮았는데 최근 저 혼자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연애를 오래 하면 의존도가 높아지고 저도 모르게 불안형이 돼요. 편안해졌다가 조금 초조해지고 그런 게 반복되는 시기 같아요. 희정님은 연애하실 때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느낀 적이 있죠. 저는 근데 초반에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저도 그랬었는데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내면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애를 잘 하고 있지만 네, 그런데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또 읽어드리자면 남자친구는 표현이 조금 줄었지만 저를 좋아하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남자친구의 행동과 말에 신경을 오래 쓰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남자친구랑 만나는 시간이 많고 매일매일 일정 이상 대화를 해야 마음이 편해요. 톡하다가 갑자기 답이 없거나 주말에 보기로 했는데 다른 날 보자고 하면 내가 뭐 실수했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데이트를 한 날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날 특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데이트를 주에 2번 정도 하잖아요. 네.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하겠지만 근데 이 사이가 안정적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불안한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냐면 뭔가 더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니까 음, 원래 연애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만나서 대화를 맞아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즐겁기도 하고 뭐 좋은 감정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금은 음, 불안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사연자님이 대학원생이고 여자친구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라이프 타임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직장인 분들은 어떨 때 연락이 안 되면 계속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딱 어쨌든 낮에는 계속 일을 하고 저녁에는 뭐 휴식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시거나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연자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게 남자친구도 충분히 저한테 잘해주고 연락해주는데 가끔씩 술 먹고 늦게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올해 초 이상 모임이 있는 술자리에 가면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걱정이 될 때가 많았어요.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싶은데 이전 연애도 그렇고 지금 또 안 되네요. 친한 친구한테 말했더니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고 해줘서 덜 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제가 문제인 것을 알지만 남자친구한테 하소연하듯이 나 정말 서운해라고 또 했어요. 잘 들어주고 토닥여 줬지만
해소가 안 되네요. 사소한 거에도 강하게 불안감을 느끼는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지금 연애 기간은 1년 정도인데 이런 감정이면 오히려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권태기일 수도 있고 뭐 음. 환경적인 무언가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분께서 연락을 잘 해주시고 잘 해주는데도 본인이 지금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1년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1년 정도밖에 안 만났으면 조금 그런 마음 드는 거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분명히 1년을 만나오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냐면 이전 연애에서도 조금은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음 연애할 때는 조금 더 안정된 것들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안정이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간은 1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안정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네. 조금 더 편안함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남자친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 뭐 사랑이 변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사연자님의 마음이 어떤 환경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조금 작동이 빠르게 되는 분. 그게 뭐 애착형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불안함을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여기 이야기해 주신 게 이성적 모임에 갔다고 하셨는데 그때 불안함을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이성적 모임에 가면 신경 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자가 많은 모임에 가면 당연히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는데 불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니까.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 술 먹고 늦게 연락 안 되면 당연히 걱정은 되죠.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불안감이라든지 이게 혹시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더 넘어간 것 같아.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불안감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조금 이 사연자님도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희조님은 연애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라든지 요인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 초반에 서로의 마음이 약간 확신이나 어떤 안정기로 접어들기 전에 살짝 뭔가 좀 걱정이 된다거나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그래서 오는 불안감 같은 거는 연애 초반에는 있긴 한 것 같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됐을 때 네, 미지의 어떤 수?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가면 네, 얘가 진짜 네. 제대로 들어갔는지 네, 얘는 어떤 패턴으로 이게 계속 연애할 때 거의 1년 정도까지는 모든 계절이 다 새로 맞이하는 계절들이라서 모든 게 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연애 스타일을 모를 때 네, 이 사람이 여사친이 많은 사람인지 술을 얼마나 먹는지 집에 늦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일 때 이런 불안 요소가 갑자기 증폭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연자님이 그러신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 습관 같아요. 자꾸 확인하고 싶을 때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좀 더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됐었을 때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걱정이 좀 많이 돼서 다만 못 말할 때가 더 많아요. 상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견뎌내고 있거나 아니면 참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감정들이 더 쌓여가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 방법을 그래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희조님은 어떨 때 좀 안정감을 느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있을까요? 일단 생활 패턴에서 확실하게 각자 하는 일이 있고, 일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그런 취미 같은 게 관심사가 확실하게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만나면 꼭
무조건 나의 어떤 부족한 어떤 부분이나 그런 시간들을 상대방이 날 100%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기분이 좀 덜 들잖아요.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네, 서로한테 서로가 완전 전부인 그런 관계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의존도가 높아졌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졌을 때. 네, 이거는 애정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뭐랄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의존도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희조님이 얘기해 주신 게 나만의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교집합은 생기죠.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해야 되는 게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이라든지. 근데 이외의 것들은 내가 그냥 계속 해오던 것들이거나 네, 아니면 내가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나의 자기 개발이라든지 취미 아니면 대학원생이시니까 뭐 졸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을 마치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흔들린다면 그거는 지금 마음이 조금 불안하시는 게 크신 것 같아요. 네, 불안형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형에 들어가면 근데 안 좋은 게 계속 내 마음을 더 갉아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안정적인 연애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는 그래도 일상이라든지 모든 걸 공유하면서 마침표를 찍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좋아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카톡이 끝나도 그날 무조건 굿나잇은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끝나는 인사를 하고 자면 내일 아침 늦게 연락 와도 그게 없어요. 그쵸. 하루 시작이랑 마무리. 네,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하나의 그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불안형이 안 생기는 것 같아. 저는 네. 그러니까 연락이 뭐 3-4시간 안 돼도 잠잘 때 굿나잇 인사했는데 답장이 왔어. 그러면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잠이 들었거든요. 음, 그리고 아침에 그냥 내가 생각날 때 연락하는 거니까. 근데 사연자님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야 되는 게 불안형이 가장 큰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다른 생각을 하니까. 맞아. 이게 뭔가 본인의 그 하루의 기분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이렇게 그날의 기분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거를 계속 해소를 해주려고 상대방이 해도 나중에 계속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잘해주면 또 나중에 지금 잘해주는데 나중에 안 잘해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거나. 꼬리 물기가 계속 네. 되는 건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꼬리 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타인한테 찾으려고 하면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타인한테 자신의 그런 기분이나 균형을 맡기게 되면 무엇으로도 해소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충족이 100%될 수가 없는 거죠. 없죠.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말하는 게 나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거나 네. 아니면 아까 여기 사연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뭐 술 늦게 먹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성 모임이 많은데 갔었을 때. 저는 그냥 조금 이렇게 뭐 모임에 가서 뭐 불안하다 이런 거는 사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굳이. 근데 이제 계속 거듭 서운하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계속 서운하다고 말을 하면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좀 죄책감 같은 걸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는 감정이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몰라요. 음, 사연자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서운하다는 말로는 그냥 내가 잘못했나? 그쵸. 아니면 내가 잘 네. 못해주고 있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을 해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남자친구가 그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더 뭐 바꿔볼게 아니면 한 번 더 신경 써줄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연자님은 분명히. 맞아요. 그랬었을 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나 너한테 서운해라고 이렇게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좀 이런 유형인 것 같다. 근데 이런 불안감이 자꾸 올라올 때는 뭐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나 너무 듣고 싶어. 차라리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남자분들은 그게 조금 더 좋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회피형이 있어요. 회피형. 오히려 아,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더 피해버려. 그러니까 원래는 불안하다 그러면 남자분이 조금 더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마음이 감싸줘야 되는데 네. 어떤 남자들은 어 내가 더 말을 안 들어야지라는 왜요? 좋아하는 그게 사람인데? 회피형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거죠. 어, 근데 지금 남자친구는 그런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혹시 사연자님 말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말을 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더 잘 안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은 회피형인 거죠. 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면하면 되겠지.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되 너무 감정적인 이야기는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자기 객관화가 된 상태에서 네.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술을 맞고 얘기한다거나 오히려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하면 남자친구도 조금씩 어느 순간 지치니까 그렇죠. 지치죠.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조금씩 같이 말해줬었을 때 균형이 생기고 내 말이 조금은 더 남자친구에게 이해하기 쉽게 들릴 수 있죠. 남자친구가 이거 그냥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말했잖아요. 해피형은 도망갈 거다. 네. 그럼 우리 이렇게 대화 나눴는데 희조님이 그래도 언니로서 이 사연자님한테 짧게 조언해 주세요. 일단, 불안감을 느끼는데, 뭐, 해소가 안 되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마무리 지으셨는데, 일단 사연자분께서 이런 상대방에게 감정을 가지는 거는 사실 막 그렇게 심각한 막 단계의 수준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음, 감정인 것 같아요. 연애하면서 왜냐하면, 느끼는 네, 감정 중에 하나. 상대방 좋아한다는 거니까 상대방 좋아하니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더 잘 유지하고 싶고 음, 그리고 좋아하다 보니까 더 사랑을 받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라서 본인이 되게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고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음, 좋겠어요. 그리고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느껴질 때 그거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차라리 신호로 음, 받아들이면 또 신호가 왔다. 나는 왜 불안감을 지금 느끼고 있지? 그럼 남자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길 나는 바라는 거지? 음. 혹은 내가 어떤 상황일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까? 이렇게 좀 객관화를 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 나의 내면들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불안한 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불안감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또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들어보죠. 또 어떤 점괘가 나올지. 네, 마법의 고민 해결책을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어? 의미심장한 게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어요?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해석해 주세요.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사연자님이 생각한 대로 돼야 돼요. 사연자님께서는 이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음, 사랑을 많이 주고 많이 받으면서 이제 풍성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 사연을 보면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답인 것 같아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하고 싶으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저 혹시 뭐 헤어져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안 될 것 음, 같아요. 이렇게 감정이 치우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사연자님 또 조금 개선해보고 싶다는 마음.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음, 있잖아요. 정말 왜냐면 사연만 봤을 때는 뭐 남자친구분이 진짜 소홀하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네, 생각들이나 나의 감정들을 우리한테 솔직하게 표현해 주셨으니까 네. 그 생각들은 삼자가 봤었을 때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대로 하시되 다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나의 불안감을 줄여드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건 맞다. 네, 맞아요. 하지만 아주 사연자님 멋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 저도 좋은 연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